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최민수는 검은색 SUV의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응시했죠. 40살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성공한 사업가로 통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중요한 계약보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3주기 제사를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서울에서 시작해 200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하며 내려가는 동안 민수의 마음속에는 20살 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민수는 조수석에 놓인 검은 가방을 흘끗 보았죠. 그 안에는 제사용품과 함께 20년 전 연인이 선물했던 낡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직도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은영.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20살 때 만난 첫사랑이었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었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발라드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그였어요.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전부였죠. 결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영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번의 소개팅과 만남이 있었지만 항상 그녀와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마다 민수는 아직 일이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자신도 알고 있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은영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왔죠. 민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곳에서 은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진 후 그녀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도피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차는 점점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곧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선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봤어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뵙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민수는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산자락에 작은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예상치 못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제사를 마친 민수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민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돈과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묘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민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비포장도로에다 곳곳에 패인 구멍들이 차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며 천천히 내려왔죠. 도시에서만 운전하던 그에게는 이런 길이 낯설었어요. 아, 이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금세 거세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민수는 와이퍼를 최대로 올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급한 커브 구간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흙길이 진흙으로 변해 미끄러워진 탓이었죠. 아! 차는 도로 옆 깊은 고랑으로 그대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꽤 큰 충격과 함께 차가 기울어졌어요. 민수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몇 분 후에 깨어났습니다. 아, 아파. 왼쪽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마 차가 기울어지면서 발목이 꺾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어요. 차는 고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기울어진 각도로 봐서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이었어요. 이런 산골에서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망할.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차 안으로도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민수는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럴 때면 평소 같으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결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죠. 누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지만 주변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외진 산길에 누가 지나다니겠습니까? 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빗소리만 더욱 커졌어요. 차 안은 점점 차가워졌고 민수의 몸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체력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이런 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혹시 이런 시련을 주신 건가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만 믿고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민수는 차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죽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밝고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문을 두드렸어요. 곧 한 젊은 여성이 고랑 위에 나타났습니다. 아, 정말 큰일 났네요. 괜찮으세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고랑으로 내려왔습니다.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순수한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팔을 제 어깨에 기대세요. 천천히 나와보세요. 하연의 도움으로 민수는 간신히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발목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와서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집이 바로 저기예요. 일단 가서 발목부터 봐드릴게요. 하연은 민수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이었어요. 정갈하게 가꾸어진 마당에는 감나무와 배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약초 캐러 산에 가셨어요. 저녁 때나 돌아오실 거예요. 하연은 민수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책들을 보며 그녀가 대학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세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하연은 능숙하게 구급상자를 꺼내며 민수의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하게 삐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에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연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그녀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서울에서 혼자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하연은 밝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구수한 유자차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민수는 그 향을 맡으며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세요? 네,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잠시 침울해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 정말 사랑했던 분이 계셨대요. 가끔 그분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시거든요. 하연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요. 다만 서울로 가셨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간 사람, 그리고 이 마을. 혹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요? 박은영이에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 순간 민수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은영.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은영의 딸이라니. 하연은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운명이란 정말 이런 것일까요? 20년 만에 고향에 온 그날, 사고를 당한 그 자리에서 은영의 딸을 만나다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하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박은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이 따뜻한 젊은 여성이 은영의 딸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죠. 차라도 더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하연은 민수의 컵에 유자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서 은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그 모습이 꼭 어머니를 닮았더군요.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보통 해질 무렵에 오세요. 지금 3시쯤이니까 서너 시간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시계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영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떤 일 하세요? 차도 좋은 걸 타시고 옷차림도 정말 멋있으세요. 하연의 순수한 호기심에 민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사업을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와, 사업 가세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이다운 열정과 꿈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에서 20살 때의 은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은영도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시거든요.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은영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네요. 어머니가 저에게는 정말 최고세요.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도 늘 밝게 웃으시거든요. 하연의 말에서 은영이 겪었을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보면 정말 외로워 보여요. 외로워 보이신다고요? 네. 특히 밤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은영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간 청춘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어머니께서 그분, 옛날에 사랑하셨던 분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세요? 가끔씩 조금씩만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 때문에 헤어져야 했다는 그 말이 정확히 자신들의 상황이었거든요. 20살 때의 민수는 가난했고 은영의 부모님은 딸의 미래를 걱정했었죠. 그분이 정말 보고 싶으시나 봐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그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잠꼬대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름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야, 민수야 하시면서요. 그 순간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심지어 꿈에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니요. 아저씨도 혹시 첫사랑이 있으세요? 하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요. 아까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실 때 표정이 특별해 보여서요. 마치 어떤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연은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어요. 20살의 나이에 벌써 이런 섬세함을 가지고 있다니.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은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긴장했어요.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수건 좀 가져올게요. 하연이 방을 나간 사이 민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하연의 대학 교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의 시선을 끈 것은 작은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편지통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상자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편지지 한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사생활을 엿보지 않았을 텐데 왠지 그 편지지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민수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어요. 민수야, 내가 서울로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그것은 분명히 은영의 손글씨였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민수에게 써주던 바로 그 글씨체였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마지막 날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 말이야. 바보야, 나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는 정말로 자신이 은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서울의 좋은 집 아들과 맞선을 보라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은 온통 내 생각뿐인데.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마 은영이 끝까지 쓰지 못했던 편지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서둘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수건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요. 하연은 밝게 웃으며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자신의 딸일까요? 하연 씨는 몇 살이에요? 올해 20살이에요. 왜요? 20살. 민수가 은영과 헤어진 것이 20년 전이었으니 계산이 맞았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생일은 언제예요?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워 하세요. 민수는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 8월에 태어났다면 임신한 시기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정말로 하연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세요. 그 이상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연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하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은영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또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그냥 발목이 좀 아파서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픈 것은 발목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만약 하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였어요. 아저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정말요? 이렇게 멋있으신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글쎄요. 아직 운명의 사람을 못 만났나 봐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의 사람은 벌써 만났었죠. 다만 그때는 현실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도 재혼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봐도 필요 없다고만 하시거든요. 왜 재혼을 안 하실까요? 글쎄요. 아마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셔서가 아닐까요? 첫사랑은 잊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연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은영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은영이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벌써 5시네요. 어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하연의 말에 민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은영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것 같아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하연이 일어섰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은영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연아, 나왔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있는 그 음성이었죠.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하연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와 딸의 대화가 마당에서 들려왔어요. 손님이라니? 누가? 차 사고 나신 분이에요. 발목을 다치셔서 모셔왔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어요. 민수는 등을 문 쪽으로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숨을 멈춘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그 목소리에 민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40살이 된 은영이 문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성숙함이 더해져서 더욱 깊은 매력을 풍기고 있었어요. 은영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영이, 정말 오랜만이야. 민수도 목이 메어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하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연아, 잠깐 마당에 나가 있으렴. 네. 왜요? 어른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은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의아해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만 남겨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내가 맞니? 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나야. 정말 우연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하연이가 도와줬다고 했지?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 은영은 민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손에는 거친 일을 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은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연이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연이는 내 딸이야. 그것만 알면 돼. 은영아, 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무슨 권리?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내가. 은영의 목소리에 쌓였던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20년 동안 그녀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너는 서울에서 성공했다며? 신문에도 나오더라. 은영이 자신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 소식을 알고 있었어?
가끔 궁금해서 찾아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 말에는 자랑스러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니? 안 했어.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 왜? 너 때문에.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너는 재혼 생각 안 해봤어? 하연이 아버지는 누구야?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은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떠나고 석 달 후에 부모님 강요로 맞선을 봤어. 그리고 결혼했지. 하지만 1년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하연이는 그 사람 딸이야. 은영의 대답에 민수는 안도와 실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연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그렇다면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라는 실망감이었어요. 하지만 은영의 다음 말에 민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이를 임신했을 때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이었어. 민수의 세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하연이는 정말로 무슨 뜻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매일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때 하연이를 가진 걸 알았어. 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수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하연이는 정말 내 딸이라는 거야? 응, 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의 하연이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준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니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20년 동안 숨겼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넌 이미 서울로 떠났고 성공하려고 모든 걸 버린 상태였잖아. 나 같은 시골 여자와 아이가 내 인생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은영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때의 자신은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만약 하연이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맞선을 강요했을 때도 거절할 수 없었어. 혼전 임신한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지. 하연이 아버지로 알고 살게 하려고.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아니, 결혼 전에 하연이를 가졌다고만 했어. 자세한 건 묻지 않더라고. 착한 사람이었어.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의 아이로 키워준 그 남자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연이는 아직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말하겠어?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그때 밖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차 끓여올까요? 아니야, 하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은영이 대답한 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하연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 그 아이 때문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 은영아. 하지만 가끔은 정말 힘들었어. 특히 하연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민수는 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에서 20년간의 고생이 느껴졌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다 지난 일인걸. 하지만 하연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
안 돼. 은영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이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굳이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 하지만 은영아, 너는 성공한 사업가고 하연이는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야.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은영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민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연이는 내 딸이야. 하연이에게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과 상처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나도 2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지금도 너를 사랑해. 민수야, 우리는 이미 40이야. 20살 때와는 달라. 나이가 중요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은영은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얘기해봐야지. 하연이도 알 권리가 있어. 만약 하연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너무 간절했던 꿈이었거든요. 밖에서 하연이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하연아, 들어와.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두 어른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언가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둘 다 표정이 이상해요. 하연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영은 민수를 한번 바라본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연아, 어머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야.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네. 하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바로 여기 계셔. 은영이 민수를 가리키자 하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연아, 미안해.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헤어졌지만 너는 내 딸이야. 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짓말이죠? 이런 우연이 어떻게? 우연이 아니야. 운명인 것 같아. 민수는 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연의 목소리에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하연아, 어머니도 이상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연은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 딸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싫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하연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민수가 다가가자 하연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에게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하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제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하연의 울음소리에
은영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진짜 아빠가 있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하연아,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상황이. 변명하지 마세요. 하연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연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빠 없이 잘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는 하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연아, 나도 너를 모르고 살았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거짓말 마세요. 어차피 성공이 더 중요했을 거잖아요. 하연의 날카로운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성공이 전부였으니까요. 맞아.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아직도 서울에서 큰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하연아,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건 바로 가족이야.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하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했어. 너희를 떠난 것을 매일 후회했어. 은영이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연아, 어머니도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어머니. 하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아저씨, 아니 아빠. 하연이 처음으로 민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저희와 함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있어요.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 서울에서 사업 그만두고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랑 결혼하세요. 민수와 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연의 조건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어요. 나는 좋아. 민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 서울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가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럼, 좋아.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서울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은영과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하연은 이제 당당히 아빠라고 부르며 민수에게 대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시작했어요. 도시에서의 바쁜 삶과는 달리 여유롭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보고 있을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사고가 났던 게. 왜요? 하연이 물어보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고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으니까. 은영도 민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최민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